3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이르다고 말합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땅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으며 바람 끝에는 여전히 겨울의 냄새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5월쯤 따뜻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씨앗을 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텃밭을 가꿔온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3월이야말로 한 해 수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66살 김영수 씨는 매년 3월 초가 되면 창가에 작은 모종 상자를 놓습니다. 바깥에는 아직 서리가 남아있어도 그는 실내에서 먼저 씨앗을 깨웁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 주만 늦어도 그만큼 자라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채소에게 시간은 돈보다 귀한 자원입니다. 한 번 놓친 생장 기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7월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수확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9월이 되면 밭이 텅 비어버립니다. 결국 가을과 겨울에는 다시 마트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3월에 시작한 밭은 다릅니다. 초여름부터 가을, 그리고 초겨울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는 가을까지 이어지고 시금치와 케일은 서리를 맞으며 더 달콤해집니다. 이 차이는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3월에 시작하느냐, 5월에 시작하느냐의 차이는 가을 수확량을 몇 배로 늘리느냐 아니면 잠깐의 수확으로 끝나느냐의 차이입니다. 눈이 아직 녹지 않았을 때 창가에서 시작한 작은 씨앗 하나가 한 해 식탁의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텃밭은 따뜻해질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차가울 때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월에 조용히 시작된 준비는 곧 가을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브로콜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4월이나 5월에 심지만 그러면 여름 더위가 먼저 찾아와 꽃송이가 단단해지기도 전에 벌어져 버립니다. 충청남도에 사는 69살 이정호 씨는 이 사실을 몇 해 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3월 초 실내에서 씨를 뿌립니다. 창가 온도는 너무 높지 않게 유지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둡니다. 두 번째 본잎이 나오면 작은 화분으로 옮겨 뿌리를 튼튼하게 키웁니다. 그리고 4월 중순 바깥 기온이 안정되면 밭으로 옮겨 심습니다. 이렇게 자란 브로콜리는 초여름에 단단한 송이를 만들고 중심을 수확한 뒤에도 곁가지가 계속 자라 가을까지 이어집니다. 양배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수 씨는 매년 양배추를 몇 포기씩 꼭 심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김치와 쌈, 겉절이까지 활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3월에 모종을 준비하면 여름 한복판에 속이 단단히 찬 양배추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깊어질수록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도 그의 창고에는 아직도 단단한 양배추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수확 후 겉잎을 정리하고 통풍이 되는 서늘한 공간에 보관합니다. 온도가 낮게 유지되면 몇 달은 충분히 버팁니다. 이 두 가지 작물만으로도 밭의 흐름은 크게 달라집니다. 한 번에 끝나는 수확이 아니라 여름과 가을을 잇는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3월에 시작한 작은 차이가 가을 식탁의 여유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가 여름과 가을을 이어주는 중심이라면 그 흐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작물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와 케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를 낯설게 느끼지만 한번 길러보면 작은 공간에서도 높은 만족을 주는 채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라북도에 사는 68살 박민수 씨는 3월 초 땅이 얼지 않은 날을 골라 비트 씨앗을 직접 밭에 뿌립니다. 씨앗은 깊지 않게 심고 싹이 올라오면 간격을 정리해 줍니다. 어린 잎은 나물처럼 활용하고 뿌리는 초여름에 수확합니다. 그는 수확한 비트를 모래를 채운 상자에 보관합니다. 겨울이 깊어질 때까지 단단함과 단맛이 유지되기 때문에 한 번의 파종이 오랜 시간 식탁을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케일은 3월에 시작하는 밭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경상북도에 사는 72살 한지훈 씨는 케일을 두고 가장 든든한 채소라고 말합니다.
실내에서 모종을 키워 4월 말 밭에 옮겨 심으면 여름 더위에도 잎을 내고 첫 서리를 맞은 뒤에는 맛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케일은 한 번에 뽑지 않고 바깥쪽 잎부터 차례로 수확하면 계속 자라납니다. 가을이 지나 겨울 바람이 불어도 줄기는 꿋꿋이 서 있습니다. 눈이 얇게 덮인 날에도 잎은 살아있고 필요할 때마다 몇 장씩 따서 국이나 무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와 케일까지 더해지면 3월에 시작한 밭은 단순한 여름 채소밭이 아니라 사계절을 이어가는 기반이 됩니다. 한 해를 길게 바라보는 시선이 만들어지고 밭은 더 이상 한철의 취미가 아니라 가족 식탁을 지탱하는 든든한 토대가 됩니다. 이렇게 봄에 심은 작물들이 가을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밭의 흐름을 끊기지 않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씨를 뿌리고 한 번에 수확합니다. 그러면 7월에는 넘치고 9월에는 비어버립니다. 이를 바꾸는 핵심이 바로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심는 방식입니다. 강원도에 사는 71살 최동현 씨는 상추를 한 번에 심지 않습니다. 3월 초에 첫 파종을 하고 2주 뒤에 다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또 2주가 지나면 세 번째 파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4월 말부터 상추가 올라오기 시작해 여름이 올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한꺼번에 20포기를 따서 냉장고에 쌓아두는 대신 매주 필요한 만큼만 수확합니다. 상추는 더위가 오면 금세 꽃대가 올라오지만 시기를 나누어 심으면 수확 기간이 길어집니다. 당근도 같은 원리입니다. 3월에 첫 씨를 뿌리고 3주 간격으로 이어가면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당근이 끊이지 않습니다. 땅을 고르게 정리하고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면 뿌리가 곧게 자랍니다. 한 번에 수확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뽑으면 밭속에 자연스러운 저장 공간이 생깁니다. 이 방식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입니다. 밭을 한 번에 끝내는 공간이 아니라 흐름을 이어가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3월에 시작한 준비가 이렇게 반복 파종과 만나면 텃밭은 여름 한철을 넘어서 계속 움직이는 작은 시스템이 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심는 방식이 자리 잡으면 밭은 점점 안정적인 리듬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강낭콩과 시금치를 더하면 흐름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전라북도에 사는 박민수 씨는 강낭콩을 3월 말 실내에서 먼저 싹 틔웁니다.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깊은 화분에 심어 옮겨 심을 때 충격을 줄입니다. 5월 초 기온이 안정되면 밭에 옮기고 이후에는 2주 간격으로 씨를 직접 뿌립니다. 그러면 초여름에 첫 수확이 시작되고 앞선 포기가 마무리될 즈음 뒤따라 심은 콩이 열매를 맺습니다. 한 주말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따는 대신 며칠 간격으로 신선한 콩을 조금씩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노동의 부담을 줄이고 식탁의 여유를 만듭니다. 시금치도 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3월 초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을 때 씨를 뿌리면 다른 채소보다 먼저 올라옵니다. 차가운 땅에서도 싹을 틔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어 심으면 늦봄까지 수확이 이어집니다. 더위가 오기 전까지 충분히 자라기 때문에 잎이 부드럽고 단맛이 납니다. 그리고 여름이 끝나갈 무렵 다시 씨를 뿌리면 가을과 초겨울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강낭콩과 시금치가 더해지면 밭은 한 시기에 몰리지 않고 여러 갈래로 나뉘어 움직입니다. 3월에 시작한 한 번의 결심이 여름과 가을을 지나 다시 겨울로 이어지는 길을 만듭니다. 텃밭은 더 이상 운에 맡기는 공간이 아니라 계획과 간격으로 완성되는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이처럼 봄과 여름의 흐름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계절의 끝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밭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3월에 시작한 사람은 가을 이후까지 생각합니다. 특히 케일과 순무 같은 채소는 추위를 견디는 힘이 있어 겨울의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경상북도에 사는 한지훈 씨는 케일을 두고 겨울의 버팀목이라고 말합니다. 4월에 밭에 옮겨 심은 케일은
여름을 지나 키가 훌쩍 자랍니다. 그는 항상 바깥쪽 잎부터 차례로 따고 중심은 남겨둡니다. 그러면 가을이 깊어질수록 줄기는 굵어지고 첫서리를 맞은 뒤에는 맛이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잎 속의 전분이 천천히 당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눈이 얇게 덮인 날에도 케일은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몇 장씩 수확해 국이나 무침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순무 역시 늦가을의 조용한 힘입니다. 3월에 씨를 뿌려 충분히 뿌리를 키워두면 서리를 맞은 뒤 단맛이 살아납니다. 여름 동안은 겉으로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땅속에서는 천천히 굵어집니다. 한지훈 씨는 순물을 서둘러 캐지 않습니다. 기온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금씩 수확합니다. 차가운 공기를 통과한 뿌리는 질기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케일과 순무가 더해지면 밭은 초겨울에도 숨을 쉽니다. 다른 작물이 멈춘 자리에서 이 채소들은 조용히 자리를 지킵니다. 3월의 준비가 결국 겨울의 안심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한 해의 흐름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던 3월. 창가에서 조용히 시작된 작은 씨앗이 여름의 수확으로 이어지고 가을의 저장으로 이어지며 결국 겨울의 안심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는 가을 식탁을 든든하게 지탱했고 비트와 케일은 저장과 지속성을 더해주었습니다. 상추와 당근, 강낭콩과 시금치는 반복 파종을 통해 끊기지 않는 흐름을 만들었고 케일과 순무는 추운 계절에도 밭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시작점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바로 3월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뜻해질 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경험은 말해줍니다. 계절이 편안해진 뒤에 시작하면 이미 중요한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주가 늦어지면 그만큼 자라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채소는 말을 하지 않지만 주어진 시간만큼만 자랍니다. 그래서 3월은 단순한 달이 아니라 선택의 시기입니다. 텃밭을 가꾸는 일은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조금 먼저 시작하고 간격을 두고 이어가며 계절의 특성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수확은 한 번에 몰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여름에 넘치고 가을에 비는 밭이 아니라 봄부터 겨울까지 숨쉬는 밭이 됩니다. 눈이 완전히 녹기 전, 아직 바람이 차가운 날에 씨앗을 준비해 보십시오. 그 작은 움직임이 한 해 식탁의 흐름을 바꿉니다. 3월은 기다리는 달이 아니라 시작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가을과 겨울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